동서울 터미널 네. 재건축 관련돼서 이제 네.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네. 지난주 추석 전이죠. 추석 네.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 문제인데 네. 이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군데 제보도 하고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가서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저희가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임차 상인들의 동서울 터미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진중공업과의 법적인 투쟁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또 관련되어 있는 뭐 산업은행부터 해서 이걸 인수하려고 하는 이마트. 이게 이제 무슨 이마트 이상한 뭐라고 합니까? 법인 하나 또 세웠더라고요. 시행법인 하나 세웠고. 근데 이제 이분들 주장하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를 좀 생존권을 위해 그동안 해왔으니까 보장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분들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조직적이도 못하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기업을 어떻게 상대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제보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낱낱이 한 5화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의 내용 문제점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진구 부이동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한진중공업이 가진 땅을 이마트에다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대형 빌딩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요구사항이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상가 우선 임차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고 부탁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현행법에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가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는 요구가 현행법에 의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정치권이나 문 대통령 공약 그다음에 민주당의 혁신성장 발표 대책 이런 거에 쭉 해갖고 처음부터 시차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전체를 통해서 상가 임차인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보장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건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상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동서울 터미널 얘기를 좀 꺼내보면 2019년 10월 25일, 그러니까 작년 10월 25일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그 임차 상인들이 한진중공업으로서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그 내용 증명의 내용은 뭐냐면 동서울 터미널 개발 계획이 있다 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근데요, 소장님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 임차인들로 돼 있는 비대위에서 2019년도에 이분들이 인테리어 해라 라는 것들을 받았다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끝난 지가 1년도 안 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이걸 보냈다는 게 이게 말이 좀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하는 내용을 상가 임차인들한테 사전 고지를 해야 그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 주장을 하는 거를 싹을 애초부터 자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는 계획을 상가 임차인들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이걸 쫓아내려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그 용의주도하게 그 법률 자문을 받아갖고 그러니까요. 대기업이니까 어디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이런 통지를 받고 임차상인들이 10월 31일 날 이건 뭐 생존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켜야 되죠. 비대위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거기에 비대위원장 선출하고
법정 투쟁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집단 행동을 같이 병행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죠. 근데 참 30년 동안 그분들 얘기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30년 전에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게 있고 네. 상가를 우리가 임차를 받는 게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 주장하시는 거는 일부 주장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건 아파트 분양하고 똑같다. 우리가 분양을 받은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거는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한진중공업이라는 데는 조그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말로는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을 거라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가 임차인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마 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게 약점이죠. 네. 저희가 나중에 그 임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한번 모시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어서 해주시죠. 내용을. 그래서 이제 비대위 측 그 위원장님 그 주장에 따르면 그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들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그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분이 광진구청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 설명회 자리에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서울 터미널은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상생 재건축을 해야 한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배석했던 서울시 정무보좌관에게 그 관련 부서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상생 재건축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내쫓는 일, 그런 일을 계속 해오셨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뭐 별로 없는 건지. 그건 법은 법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서울시장님이 그동안에 그 대기업들이라든가 대형마트들에 대해서 워낙에 그런 부분들을 풀뿌리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생 재건축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구체적인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런 내용 한번 이게 뭐냐면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은 또 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지금도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축 건물의 상가 임차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장사하던 자리가 더 좋다고 그렇죠. 좀 좁아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지은 건물이 불만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여기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동서울터미널은 공공부지죠.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공공부지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용도가 이제 동서울터미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 공공부지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은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신축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보장해 준 거, 노량진 수산처럼 그렇게 이제 그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해주자 하고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였고 임차 상인들은 주장하시기를 초기에 30년 전에 처음에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당시 시세보다는 굉장히 비싼 돈을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은 분양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1억 2억이면요. 그 강남 아파트 값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몇 채를 산다고. 세 채를 산다고. 그럼 세 채를 넣고 넣었는데 지금 당장에 와서 1억 줄 테니까 나가라.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요 이제 한진중공업이나 이 사람들은 비대위의 면담 요구조차도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조차도 제가 이제 저저번 주 명절 이전에 계속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 했더니 최종적으로 어제까지 아주 차일피일 미루는 그 시간 끌기 전략이죠. 그래서 방송을 내일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어제 제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안 주시면 이거에 대한 뭐랍니까 숨기는 행위 이걸로 간주해도 되겠냐.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그 정무위의 국회의원 의원실을 통해 갖고 자라위 쪽을 공식적으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내놔야 돼요. 산업은행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면 당연히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놔야 되고
의원실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예. 정보 공개나 지금 금감원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금감원 통화하고 직접 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건 이건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쟁점은 상가 권리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거에 네. 상가 권리금 문제로 가장 거대한 사건이죠. 네. MB 때. 네. 우리가 용산 참사 사건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사건을 또 뒤져보니까 2009년도 1월 20일경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용산 4구역. 네. 거기 보면 용산역 바로 앞에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륙 철거민 대책위원회 네. 그 회원들이 농성을 해서 그때 4분이 돌아가셨나요? 4분 돌아가시고 뭐 5명인가요? 경찰도 한 분 네. 돌아가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이제 여야 모두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자. 네. 근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네. 그 해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네. 해묵었던 과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소상공인이나 정말 어려운 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동안에 쭉 끌어왔던 이유가 네.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뒤에 이제 뭐 우리가 70인의 결사대입니까? 60인의 결사대가 국회의원도 60명이 상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되고 안 되는 이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뭡니까? 거기 동서울터미널 문제도 봐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 또 개발되기를 또 원한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의 여론의 조작이나 뭐 여론의 그 뭡니까? 호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갖고 있을 거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어쨌든 그 용산 참사 이전에도 상가 임대차 그 관련해서 상가 권리금, 예. 상가 권리금 포함해서 지금 동서울 터미널처럼 예. 신축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계속할 수 있게 우선 임차권을 달라 이런 권리들이 하나도 이슈가 된 적이 없었어요, 맨날. 그러다 용산 참사 때 이제 그러니까요. 그 6명이 숨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소상공인 연합회나 이런 자영업자 단체들이 그냥 국회에다 굉장히 압박을 가했죠. 예. 근데 국회도 잠잠 앉아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뭐 예. 자기들이 아쉬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0인의 상가를 보유한 국회의원 결사대가 있는데 자기 권리를 자기가 침해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그 민원들 요구에. 그래갖고 6년이나 경고한 2015년. 예. 2015년도에 상가 임대차. 그러니까 6년이 경과됐다는 게 용산 6년 참사 이후에 6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 난리가 퍼졌는데 6년 참. 동안 국회는 입법을 위한 요만큼의 노력도 안 하고. 손톱만큼의 노력도 안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예. 그 논의가 시작되자 예. 2014년 국토교통부가 예. 어떤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국내 전체 상가 권리금 총 3조 원으로 추정된다. 예. 상가 권리금을 제대로 못 받을 우려가 있는 상가 임차인은 120만 명이고 그 규모가 1조 3천억 정도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말이 안 되죠. 말이 전혀 안 되죠. 어떻게 1조 3천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가 권리금 총액 33조 원이라는 금액도 과소평가가 되어 과소평가돼 있고 있죠. 그다음에 그 상가 권리금은 전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33조 원이 전체가 그 손해가 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지 왜 그 중에서 1조 3천억만 그 노출이 돼 있다고 봅니까? 이 통계가 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도. 이 통계를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그냥 뭐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통밥으로 그냥 발표한 거고 대충 발표를 하는 건데. 그 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되면서 예. 저쪽 그 감정원에다가 요 예. 상가 권리금을 조사할 수 있는 그 통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그 용산 참사 발생 이후 6년이 지난 예. 2015년 5월 12일 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국회가 개정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걸렸네, 진짜. 네, 6명이나 개정된 돌아가셨네. 법률 10조의 3 제1항에 보면 예. 권리금이란 용어가 예. 처음 등장합니다. 아. 그전에는 권리금이란 말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상가 권리금이란 예. 이게 이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예.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예.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하고 상가 권리금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처음 명시가 됐습니다. 야, 오래도 걸렸네요. 네. 예. 그런데 예.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 당초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는 예. 상가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달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아, 임차권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상상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달라. 그 재개발 재건축 전에 내가 장사를 했었는데 예. 새 건물이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할 수,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동서울터미널 사례하고 똑같은 사례, 똑같은 사례네. 예. 상가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달라고 소상공인 단체들에서는 악을 쓰고 막 이렇게 그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몇 푼 돈 지어주고 끝내겠다 이런 걸로 지금 기결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근데 몇 푼 돈 주어주는 것도 좀 묘합니다. 예. 국회는 사실은 프레임을 비틀었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프레임을 비틀었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프레임을 비틀어가지고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는 그 상가 권리금을 물어줘야 될 사람은 상가 임대인이 아닙니다. 예. 신규 임차인한테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예. 요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틀어갖고 예. 상가 우선 임차권은 일단 없던 거로 그냥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 뒤로. 그러고 나서 예. 2018년 6월 7일 날 그 예. 유명한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했죠. 예. 이분은 상가 임대료를 4배나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4배를? 네. 예. 그러니까 하도 억울해가지고 망치를 들고 가서 이게 때린 건 아니고 쫓아갔다가 구속됐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놨어도 예. 요 궁중족발 요 상인은 예.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상가 임차권, 우선 임차권이라고 해야 되죠? 네. 우선 임차권을 좀 보장을 해달라. 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 네. 먼저 상가 권리금 입법상 문제가 또 많이 있다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상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거래는 네. 오래 전부터 이제 우리가 간행상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제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상가 권리금 조항이 명시되기 전까지는 법적인 분쟁이 막 예, 많았어요. 엄청났죠. 뭐 이게 뭐 네. 사건 사고도 많이 네. 이어지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사정인지 얘기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는 상가 권리금이라는 정의가 없는데 예.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아, 세법에는 있었습니까? 세법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 법에 보장되지 않은 권리를 예. 이거 이제 그것도 이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본 거죠. 양도소득이. 아. 그러니까 법에는 세금은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예. 해놨지만은 예. 그거 세원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거는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 해갖고 신규 알았다 임차인한테 갔다 있기 하는데. 때문에 예. 괜히 그냥 유명무실한 법조항이 소득세법에 들어가 있던 거죠. 아, 그러는 그랬구나. 동안에 예. 상가 권리금에 관한 이 법적 소송은 이게 우리 저 휴전 이후로 계속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라는 네. 얘기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법에 상가 권리금이라는 게 법에 없기 때문에 예. 법적 소송은 오간다는 거고 하급 심의 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이 여기는 이랬다 저긴 저랬다 막 그냥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너무 이렇게 이제 판결이 똑같은 상가 권리금을 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대법원이 하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2년 7월 26일 날 대법원 판결문에서 예. 권리금이라는 말을 판결문에서 처음 적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까 왜 제가 그 상가 임대차법의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예. 대법원 판결문의 상가 권리금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 대법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상가 권리금에 관련된 법적 소송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국회나 행정부나 법계가 아무도 안 하니까 대법원이 상가 권리금이란 최소한 이런 것이다 하고 개념적 정의를 내린 것이냐. 예. 이렇게 됐는데 그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면 예. 행정부나 국회에서는 그걸 반영을 할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13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잠자고 앉아있다가 이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악을 쓰고 막 그러니까 그 이제 법을 개정한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오죽 답답했으면 사법부에서 권리금이 무엇다 하는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겠습니다. 소송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그동안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에서 그런 게 나왔으면 그 다음 해라도 법 개정을 했어야죠. 13년 동안이나 눈 감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거는 직무태만이죠. 행정부나 국회에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거하고 또 유사하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귀찮아서 후원금을 거기다 낼 만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내는 거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뒤에 있으니까. 참 이게 상가 권리라는 용어가 이제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상인들이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지 이 사례를 보면 그게 됐다라고 지금 보기도 좀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상가 권리금이 법이 개정된 그 임대차 보호법에 뭐가 있냐면 상가 권리금을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새로 들어올 사람을 내가 찾아야 돼요. 찾아갖고 그 사람한테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 상가 임대인이 방해를 하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을 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상가 권리금 그나마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놈의 예외 조항이 이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등이라 하잖아요. 등등법이 우리나라에 많아가지고. 이게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 그 1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규정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동성터미널은 어떤 부지에 들어갑니까? 그건 거기는 아주 대규모 점포까지는 안 되죠. 규모가.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상가 그 권리금을 본인이 거기다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런 상가 권리금을 후속 신규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왜 적용 제외를 시킵니까? 지금 대형 푸드코트나 대형마트 푸드코트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이나 의류 판매하는 사람들 상가 권리금 보호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 완벽한 을입니다. 정말 대기업들이 잔인해요. 수수료 뭐 엄청나게 하고 뭐 인테리어 할 때 돈 부담시켜라 하고 유통 재벌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쫓아버리고 권리금도 안 주죠. 전혀. 권리금은 예외주니까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하고 만날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보자면 유통 대기업들이 엄청난 로비를 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가 이제 저번에 유통학회도 얘기했지만 유통학회 이사들이 전부 다 18명이 전부 다 대기업의 출신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고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수들의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단 한 줄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연구 논문이 없어요. 학회조차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조직이라고 유통학회라는 조직에 소상공인 분과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은 정부 부처는 있느냐? 물론 이제 뭐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게 해주는 과가 아예 없더라고. 이것도 보니까 있긴 있습니다. 명판이 있긴 있는데 실도 있고 뭐 또 만들어놨는데 그분들이 했던 내용들, 그분들이 했던 보도자료들이 있나 좀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중소벤처기업부, 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우리 박영선 장관님 뭐 또 후속타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뭐냐, 이런 운동들이 지금까지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그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청이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기업 눈치도 보고 여러 가지 눈치도, 장관 눈치도 봐야 되지만, 지금은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예요, 이게. 단체가 아니고 부처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에 해야 될 일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분이 92년도에 환경부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처음으로 있을 때와 그리고 후속타로 있을 때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환경부가 말 그대로 시민단 저도 이제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근데 지금 부처의 공무원들은 그때 당시 환경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 부처에서 바뀌었을 때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이 권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 입법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을 거치거나 부수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엄부지만 제도라고 하죠. 엄부지만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네. 이런 사례도 거기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상가 권리금 배제, 적용 배제, 예. 상가 권리금을 후속 임차인한테 받을 수 없게 예. 적용 배제 조항 두 번째 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제가 지하도 상가입니다. 지하도 상가의 임차인들은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국가가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다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먼저 경제적 약자들의 상가 권리금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고 나서 민간 그렇죠. 임대사업자들한테 상가 권리금 뭐 어쩌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먼저 싹 도망가 놓고 정부가 하지도 않으면서 지켜라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는 외면하면서 민간의 건물 임대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 사례에 맞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먼저 해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의 이 지자체마다 웬간한 지자체는 지하도 상가가 웬간한 데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하도 상가 입주 상인에 대한 조례들이 있어요. 조례들이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엉망진창해. 요 예외종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지하도 상가의 상가 권리금 분쟁 때문에 이게 뭐 보통 시각장애 여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몇 군데 지금 계속 서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각 시도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이 왜 들어갔나 하고 제가 국회 속기록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예외 조항이 들어간 논의가 단 한마디 논의도 없어요. 그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왜 이렇게 대형마트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지, 지하도 상가는 왜 받을 수 없는지. 그랬더니 논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기록이 있어야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국회는 무조건 국회법에 의해서 모든 내용은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왜 기록을 안 남겼을까요? 본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들이라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거기서 괜히 헛소리 한마디 해놨다가 속기록에 들어갔다가는 집중포화를 받을 거거든요. 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 하나도 안 나오고 법이 바뀌는데 어떻게 기록에 한 줄도 없이 법이 바뀝니까? 어쨌든 이런 적용 예외 조항 대형마트하고 SSM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여기에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막탈한 거 이거는 당장이라도 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독소 조항은 없애야죠. 근데 이제 상가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잖아요. 계약 갱신 청구권. 그래서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구제 받을 방안 없습니까? 동서터미널은? 없죠.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1항 제7호에 보면 여기도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기간 교묘하게 피해 나갔네 애들이 보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바꿨으면 요 10년 동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하더라도 얘기했던 생존권 보장,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권리조차도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네. 그렇죠. 소급 입법이 가능하나요, 그러면 이거는? 소급 입법을 법이라는 거 언제라도 다시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적용이 안 되겠죠. 이거 끝나버리겠죠.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동서울터미널 재건축이 없다면, 재건축 계획이 없다면, 그 계약일, 직전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이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상가 권리금이고 뭐고 한 푼도 받을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맨손으로 그냥 털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 못지않게 식견이 좀 있지만 네. 거기 뒤에 보면은 그 지나가는데 가셨잖아요. 네. 그 가셨는데 그 거기가 원래 그 터미널 네. 그 주유소 부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주유소는 제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그 탱크가 나중에는 그 주유소를 안 쓰게 되면 오일 덧칠이 안 돼갖고 이게 방부제 역할이라 해야 되나요? 차이 다 녹아버려요. 그럼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숭숭 뚫리면 거기에가 그 오일이 다 이게 퍼져요. 그러면 그거 정화 작업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최소 2년 걸리죠. 최소 2년 걸린다 전문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작업까지 다 감안한다 하면 제가 보니까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여건이 될라나. 그러니까. 그 얘기 조금 이따. 아,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본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장님, 동서울터미널 비대위원장님하고 그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투쟁 일지를 보니까 상당히 또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대충 보면은 2020년 1월 13일 날 임대회사 한진중공업 본사를 항의 집회를 개최를 했고,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2월 15일 날은 토지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또 토지 소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업은행이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 앞에 가서 항의 집회도 했어요. 근데 면담을 가졌지만 담당자들하고 이제 일관한 게 초지 일관한 게 이런 분들의 대응 없이 니들 그냥 열심히 떠들어라, 법대로 해라, 배째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또 이제 느꼈지 않습니까? 뭐 부처를 모른다. 모든 부처에 있는 거는 홍보팀으로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배째라식의 그 태도를 또 일관하고 있고. 또 이제 더욱더 좀 더 이제 약간의 이분들이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제 자치단체 입장입니다. 서울시장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개발을 하겠지만 뭐 강지 부총장부터 해가지고 뭐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의견서 뭐 내라 뭐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런 식의 그냥 무대응이라기보다는 대응은 대응인데. 말 그대로 그냥 펜대로 하려고 하는 립서비스라고 하나요? 립서비스 대응. 이분들이 소송을 또 넣었죠. 소송을 넣고.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도 만나셨네 보니까. 정치인들이 뭐 민주당의 김호평 서울시의원과 면담 2020년 2월 23일 날 면담을 했고, 자 2020년 4월 3일 당시 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그 후보하고 거리 면담도 했고, 또 2020년 7월 4일 날 국회에서 이제 불법 재건축 규탄대, 이거 불법 재건축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020년 7월 6일 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면담을 했고요. 또 이제 같은 달 또 이제 민주당 당선이 된 고민정 국회의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5일 날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면담을 또 하셨고, 또 최근에도 또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언제나 만나면 그러잖아요. 해줄 듯이 이렇게 해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표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편을 들어줬을 때는 또 이분들이 또 문제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또 안 됐을 때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눈치를 또 봐야 되니까 국회의원도 또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법은 또 항상 약자의 편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